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굴된 유해 가운데 한 개가 5.18 행방불명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돼 암매장의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조사에서 가족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광주 상생카드 발행액이 불과 나흘 만에 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리가 놓여 사실상 육지나 다름없는 섬 지역에도 추가 요금을 부과하던 택배업체가 불합리한 요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가뭄으로 동복댐과 주암댐의 저수율이 낮아짐에 따라 광주시가 비상급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굴된 유해 가운데 한 개가 5.18 행방불명자일 가능성이 제기돼 암매장의 진실을 밝히는 단초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진행된 DNA 분석에서는 가족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연고 묘지에서 260여 개의 유해가 나와 5.18 민주화운동과 연관성이 제기된 광주교도소. 이 중 한 기의 유해가 5.18 행방불명자일 수 있다는 발표가 나와 주목됐습니다. 발굴된 유해와 행방불명자 여동생의 DNA를 대조한 SNP, 즉 단일 염기 다형성 1차 분석 결과 가족일 가능성이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DNA 검출처럼 하나씩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진행된 또 다른 분석, STR, 즉 짧은 염기 서열 반복 분석 결과에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용역계약을 맺고 STR 조사를 진행한 전남대병원 법의학교실은 행불자의 숙부와 여동생의 혈액을 발굴된 유해와 비교해 부계 또는 모계 유전이 확인되는지 또 남매관계가 맞는지 살폈습니다. 분석을 진행한 해당 기관은 숙부와의 DNA 조사 결과 같은 부계 유전으로 인정되지 않고 여동생과 대조한 결과에선 남매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최근 5.18 조사위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즉 현재 확보된 가족들의 DNA만으로는 STR 분석에서 가족일 가능성이 확인되지 못한 겁니다. 이에 대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다른 가족들의 DNA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 중이고 발굴된 유해의 훼손 정도가 심해 DNA를 추가로 채취하는 대로 여동생과 같은 모계 유전인지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일 모계 유전인지 살피는 STR 분석을 위해 필요한 DNA 채취 작업은 한 달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한편 SNP 분석을 맡은 또 다른 전문기관은 분석 결과의 변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내놓기 위해 반복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 장관에게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로드맵을 내년 말까지 제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송갑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일 국정감사 질의에서 송 의원은 무등산은 18개 육상 국립공원 가운데 정상의 군부대가 주둔하는 유일한 국립공원이라며 포대 부지에 대한 광주시의 사용 허가가 만료되는 내년 12월까지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로드맵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오늘은 다소 흐린 가을 날이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아주 많이 끼어있는 모습입니다.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지낼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하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14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2도로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넉 달 만에 재개된 광주 상생카드가 벌써부터 발행액이 300억 원을 넘어서며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올해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은행 안이 고객들로 붐비기 시작합니다. 업무 시작과 함께 은행 창구는 어느새 몰려드는 고객들로 쉴 틈이 없습니다. 넉 달 만에 재개된 광주 상생카드를 충전하거나 신규 발급을 받기 위해 시민들이 은행을 방문한 겁니다. 계좌 주신 거에서 돈 출금해서 충전하겠습니다. 시민들은 그동안 쓰지 못했던 지역화폐를 다시 쓸 수 있어 가게의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못 쓰니까 좀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네. 근데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된다고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또 10%면 또 어디예요. 가게 보탬이 되죠. 다만 올해 상반기에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한도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선불과 체크카드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에서 상생카드 재개 후 총액은 5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혜택은 기존대로 10%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내년부터입니다. 앞서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광주 상생카드를 비롯한 모든 지역화폐가 존폐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시비 지방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 지원한 만큼 저희가 시비를 만약에 거기다가 지원을 하게 되면 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지도 않은 어떤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지역화폐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반드시 당의 명운을 걸고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상생카드가 재개된 첫날부터 나흘간 발행액은 339억 8천만 원. 시민들은 지역화폐 발행 재개에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며 국회가 나서 정부 정책을 바로 잡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동복댐과 주암댐의 저수율이 낮아짐에 따라 광주시가 비상급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월 10,000톤 이상 수돗물을 소비하는 다량 급수처를 대상으로 물 절약 실적을 집중 관리하고 노후 수도 계량기 교체 등을 통해 낭비되는 수돗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또 시민들에게 수돗물 아껴 쓰기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물 절약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과 주암댐의 저수율은 53% 수준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기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복수노조 설립을 공모하거나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기아차 광주공장 협력사 임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부품업체 호원 대표이사 62살 신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살 장모 씨 등 임직원 4명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호원지회가 설립되자 SNS 단체방 대화 등을 통해 별도의 복수노조 설립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의 한 치과 원장이 병원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2달 동안 동구의 한 치과에서 여성 직원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50대 병원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편 병원장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훈계와 격려 차원이었을 뿐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비상장 주식이 상장된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6명에게 연락해 비상장 주식이 상장 확정됐다고 속인 뒤 2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대 초반 대학생 등 일당 8명을 입건하고 이들 가운데 6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기사로 허위 광고를 낸 뒤 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현금 1,600만 원을 가로채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2시쯤 북구 양산동의 한 길거리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60대 남성으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23살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돈 봉투를 들고 있던 피해자와
자신의 휴대전화로 번갈아 통화를 하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검거됐습니다. 전국 어디든 택배가 못 가는 곳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섬 지역은 배를 타야 한다는 이유로 육지보다 웃돈을 줘야 하는데요. 다리가 놓여 사실상 육지가 된 섬 지역도 그동안 추가 택배비를 불합리하게 부담해 왔는데 대형 택배사들이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서 추가 배송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안좌도에서 새우장과 젓갈, 소금 등을 판매하는 이순라 씨. 육지에서 주문한 물량은 택배를 통해 거래하는데 고객들의 볼멘 소리를 듣기 일쑤입니다. 육지보다 비싼 택배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일 싼 게 이제 거의 5,000원이에요. 택배비가 여기서 나갈 때. 그런데 이제 그 손님들은 그 택배비를 거의 깎으려고 그래요. 너무 비싸다고. 다리가 놓여 육지와 한 몸이 되어도 섬 취급을 받기는 마찬가지. 받는 물건이든 보내는 물건이든 추가 배송비, 이른바 웃돈을 얹어야 택배 이용이 가능합니다. 배 타고 다녔을 때는 택배비가 좀 비싸도 이해하는데 지금은 사계면이 연륙돼가지고 연륙되는 택배비가 너무나 비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를 합리화하라고 권고했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국회가 나섰습니다. 국회는 전국 물동량의 70%를 차지하는 CJ 대한통운, 롯데 글로벌 로지스, 한진택배 등 택배 3사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택배 3사 대표이사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움직임까지 일자 결국 롯데택배는 이달부터 CJ와 한진택배는 다음 달부터 다리 놓인 섬의 추가 배송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연륙된 섬에 도선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은 기업 윤리에 크게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이번 조치로 전남 19개 섬을 비롯해 경남과 전북, 충남 등 다리가 놓인 섬 주민들이 불합리한 택배비 추가 부담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 학동과 화정동 참사와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던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토위원회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해 광주 학동 참사와 올해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내일로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오는 18일까지 아시안컵 유치 활동을 위한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구 대비 각종 공연과 전시 횟수에서 광주는 전국에서 상위권을 보였지만 전남은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인구 10만 명당 문화예술 활동의 경우 광주는 41.6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29.8건보다 11건 이상 더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면 전남은 23.2건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화기반시설 현황은 광주가 74곳으로 전국 15위를, 전남은 228곳으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내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과거 경제 군사적 이동로이자 순천만 습지의 역사를 품고 있는 동천 뱃길이 복원됐습니다. 특히 이 뱃길을 운항하게 될 정원체험선은 국가정원과 도심정원을 연결한다는 박람회의 상징물로 핵심 관광 콘텐츠가 될 전망입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천의 상징이 된 호수공원에서 동천 테라스 가든까지 국가정원과 도심을 잇는 동천 뱃길이 열렸습니다. 순천시는 내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1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5km의 물길을 텄고 4척의 정원 체험선을 띄우기로 했습니다. 고려초 순천과 보성, 곡성 구례를 연결하는 섬진강 수계의 주요 거점이었던 해룡창 설치 기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국가정원 100기를 복원한 것입니다. 박람회 때 그분들을 다시 찾아오게 이렇게 만들려면은 뭔가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를 저희들이 제공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동천 100기를 복원해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정원 박람회가 국가정원과 도심정원의 연결을 지향하는 만큼 이번 100길 복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특히 정원 체험선 투입에 앞서 수상보트의 환경 영향 검토에 무엇보다 중점을 뒀습니다. 수상 생태계와 하천 바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트는 친환경 인증 제품을 사용했고 속도와 항로도 소음과 물살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순천시는 또 도심 야간 경관과 동천 화해 경관 등을 동천 100길과 연계하고 생태 탐방 프로그램과 접목시켜 내년 박람회 이후 사후 활용 여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은 계속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관람선도 박람회 이후에도 계속 운영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을 찾는 관광객들의 대표적인 우리 이 볼거리, 즐길거리로 아마 자리매길 걸.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의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동천 100길과 정원 체험선은 내년 박람회의 핵심 관광 상품으로 각광받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 출신의 음악가 정율성 선생을 기리는 제9회 정율성 동요 경연대회가 광주 MBC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4개 초등학교 합창단이 본선에 올라 실력을 겨뤘고 전북 김제검산초등학교가 광주 광역시장상인 정율성상을, 광주 살레시오 초등학교가 최우수상인 주광주 중국 총영사상을 받았습니다. 너무 떨리죠. 호남대학교가 가을 축제 기간 동안 청년 취업 직무 박람회를 함께 열었습니다. 호남대는 학교 자율주행 시험장에서 잡 페스티벌을 열고 9개 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현장 채용 면접과 직무 컨설팅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퍼스널 컬러 진단과 이력서 사진 촬영, 커피트럭 운영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됐습니다. 북한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동향이 알려졌습니다. 사단법인 북방경제문화원이 주최하는 북방포럼의 강연자로 나선 이춘근 글로벌 혁신전략연구본부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체제로 재편된 북한이 과학기술 강국을 선포하고 국산 원료를 활용한 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북한의 기술 강국 구상이 국제사회와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남북 교류 협력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의 지방의료원이 의사 4명 가운데 1명을 충원하지 못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결혼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김원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남 지역 3개 의료원의 의사 결혼율은 25.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올해 9월 기준 결혼율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정원 62명 가운데 16명이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김원희 의원은 의사 정원 확충과 처우 개선, 지역의사제 도입 등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 전남 새마을금고에서는 13건의 금융사고로 172억 8,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해 피해 건수와 피해 금액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용 의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감독권을 행안부 산하 독자 체계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 체계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다소 흐린 가을날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실까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이죠. 종일 이렇게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흐린 가운데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14도 안팎으로 쌀쌀한 날씨 이어지고 있고요. 한낮 기온 22도로 평년 기온을 1, 2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대부분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목포 15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21도에 그치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여수의 낮 기온 2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한글날 연휴인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